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회사 세무조사 중 자본 관련한 세무조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 관련해서 세무조사에서 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기오류에 관한 부분, 의제배당에 관한 부분, 그리고 자기주식 이익소각 차등배당 등 자본거래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기오류 수정입니다. 전기오류 수정 이익 손실은 중소기업의 회계 현실상 크고 작은 이런 오류 수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이러한 전기오류 수정 이익 손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걸로 인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세무조사뿐만 아니고 크고 작은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기업 신용평가 관점에서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요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기오류 수정에 대한 회계 세법적인 요건을 먼저 개략적으로 보겠습니다. 크게 전기오류 수정 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중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기오류 수정 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상 단기 손익, 이익과 비용에 반영을 하고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오류 수정 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수익과 관련해서는 입금불산입 기타하고 다시 입금산입 적절한 소득 처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의하실 점은 요 전기의 오류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오류가 귀속되는 연도가 전년도다라고 하면은 당초의 귀속 연도에 수정신고, 경정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의제배당입니다. 의제배당은 감자, 잉여금 자본 전입, 법인 해산, 합변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의제배당이란 주주총회 절차를 통해서 그 절차에 따른 배당이 아닌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이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이것을 배당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세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설회사 의제배당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잉여금 자본 전입입니다. 왜냐하면은 건설회사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면허를 추가적으로 내시는 경우 자본금을 증자하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을 외부에서 추가 출자로 인해서 증자하지 않고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을 함으로써 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게 의제배당이네 라고 아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도 가지입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새 자본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가지입금을 없애는 작업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자본거래에서 의제배당 해당 여부는 항상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거래란 감자, 증자, 주식증여, 주식양도 등 주권과 관련된 거래, 자본과 관련된 거래 행위를 통틀어서 자본거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거래는 매우 세법상 요건과 상법상 요건 그리고 과세당국의 적발 가능성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대표님들은 이 자본거래에 대한 니즈나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가지입금이 엄청나게 불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건설업의 경우 이제 이익분식 업종이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보면은 매우 높은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지분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래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자본거래를 통해서 가지입금 또는 과다한 잉여금을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를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주식 자본거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회사가 사들인 겁니다. 회사의 돈으로 주주에게
그 회사 주식을 사들인 거죠. 이걸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주식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식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수년간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 과세당국에 상당히 적발해가지고 부인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식 거래를 한다고 할 때에도 세법상, 상법상 요건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 자기 주식이 취득 목적이 뭐냐, 소각 목적이냐, 다시 재판매 목적이냐, 그리고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적법하게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주주총회 이사의 결의를 거쳤냐,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느냐, 이런 세법, 상법상의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다가 이게 과세당국에 적발되면은 이 자기 주식 취득 자체를 다시 무효합니다. 그러니까 혹을 때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소각 차등 배당인데요. 건설업은 아무래도 이익 분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이다 보니까 잉여금이 실제보다는 과다하게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누적된 잉여금의 문제는 뭐다?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보면 매우 높은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또는 이제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세금이 막대하게 따라붙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 이익소각 차등 배당에 많은 관심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익소각 거래도 역시 세법, 상법상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익소의 가장 큰 장점은 감자와 다르게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고, 요걸 통해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 가치를 더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튼 이익 소각들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를 이쁘게 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큰 금액의 이익 소각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은 차등배당입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스스로 본인이 받을 일부 배당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포기된 만큼 다른 주주들이 그만큼을 더 배당을 받는 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세도 한계세율이 높은 경우, 소득이 너무 높으면 한계세율이 높겠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자녀에게 이익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이거를 활용하는데 대표님들이 많은 메리트를 느끼고 계신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차등배당에서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매우 자세하게 계산 및 검토해 본 후 실행하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회사 세무조사 자본 관련해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